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공간이. 아, 감사합니다. 살짝 한번 미리 봤는데 너무 네. 예뻐가지고. 네. 저 약간 회사 소개를 입구에서부터 이 셀캠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네,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트회사 김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저희 사무실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여기가 원래 가정집이었던 곳을 저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구조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좁은 입구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넓은 중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중정 안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중정에 있는 식물들은 저희가 직접 키우는 건 맞습니다. 직접 키우는 건 맞지만 저희가 이제 식물을 디자인하는 회사인데, 사람들이 식물을 어떻게 디자인해? 식물은 살아있는 거고 이미 모양이 정해져 있잖아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식물의 수영을 어떤 식물과 조합하냐에 따라서 정말 새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거를 새롭게 발견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많은 이제 기업들하고 저희가 일할 때 디자인을 많이 해드려요. 시안도 해드리고 그래픽 작업도 해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이 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이들 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 하나의 쇼룸처럼 이렇게 직접 식재를 해서 와서 보시면 이해도가 확 올라가십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촬영한다고 했을 때 플랜테리어가 생소하기도 했고요. 뭔지 궁금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식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쇼룸 플레잉을 해놓으면은 와서 보시고 직접 컨펌도 해주시고 의견도 나누고 하시지만, 이제 또 다른 일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도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엄청 네. 마케팅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따로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그럼요. 네. 바로 매력을 그게 느낄 마케팅이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또 다른 공간 소개시켜 주실래요? 네, 그러면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 보니까 또 밖이랑 다른 식물들이 엄청 많고, 네. 이 하얀 뽀송뽀송한 것도 신기한데 이 공간은 뭐예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는 생화를 저희가 좀 연출해놨고요. 이 공간은 이제 조화라고 할 수 있는 페이크를 저희가 좀 연출해놨습니다. 하지만 요새 조화라고 해서 그냥 인터넷 사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뭐 생화를 말린다든지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화를 2차 가공을 해서 저희가 조화, 말 그대로 살아있진 않지만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형태를 저희가 좀 만들어보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화가 갖고 있는 수명이 짧기는 하니까 네. 적절하게 믹스하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화를 죽이지 않습니까?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궁금해요. 그럼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생화는요, 저희랑 같이 죽습니다. 사람도 죽고 식물도 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천천히 느리게 죽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조금 함께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화를 이렇게 좀 가공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아이들과 접목해가지고 연출을 하면 이 멋진 모습을 좀 오랫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뭐 이거는 좀 재밌는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모스예요. 이끼입니다. 이끼 같은 경우는 물을 주지 않아도 모스들은 잘 삽니다. 그 이유가 공기 중 습도를 먹고 사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연 가습기죠. 자연 가습기를 이제 벽에다가 벽지처럼 이렇게 붙이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서 또 공간을 그리너리하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뭐 R&D도 좀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습기도 되고 제습기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가습기가 아니라 제습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공기 중 습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이 공기 중 습도를 먹고 이 공기 중에 이제 제습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벽면을 이렇게 한쪽을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너무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뭐 글씨를 레터링을 쓸 수도 있고요. 네, 벽지처럼 한쪽 면을 다 채울 수도 있고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오, 저 여기 왔는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눈이 되게 정화되고 맞아요. 이게 시청자분들에게는 전달할 수 없지만 그 특유의 그런 식물의 향도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 이쯤 되니까 이제 대표님 사무실이 대표님 네. 책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약간 좀 미로처럼 보이는 건물이라 네. 따라가 볼 테니 한번 자리까지 안내해 주실래요? 가시죠. 네. 갈 길이 멉니다. 네. 네, 저희가 1층은 이렇게 작업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사무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층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이는 공간은 저희의 이제 디자인 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플랜테리어라는 분야가 좀 생소합니다. 시장에서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산업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뭐 20년, 30년 된 경력직 분들이 안 계세요. 네, 그래서 젊은 디자이너들, 젊은 기획자들이 다 만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같이 고민하는 저희는 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좁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개인 업무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좁게 오밀조밀하게 앉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왜 아무도 없어요? 보통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회의 시간도 많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제 편하게 출근을 하고 점심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오전에는 다 이제 개인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편한 데서 업무를 보다가 오는 거여가지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팀이 유지되는 게 또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를 좀 새롭게 한번 시행해보고 싶습니다. 반응은 어떻나요? 너무 좋아하죠. 사실 한두 시간 일찍 끝내줘도 6시잖아요. 맞아. 5시, 6시 오면 못 가요. 그니까요. 요즘에는 맞습니다. 그쵸? 지금 누군가 기웃거렸어요. 누구죠? 근데 직원이 오긴 안 와봐요. 또 아침 생활을 하는 아침형 직원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희의 두 번째 사무 공간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두 번째 사무동이고요. 저희는 특이하게 식물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이 BX, UX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브랜드와 유저의 엑스페리언스, 한마디로 이 경험 디자인을 선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식물을 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BX, UX 팀과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는 이제 경영지원 팀이 함께 있는 공간인데 오늘 유독 일찍 온 직원이 한 분 있어가지고 네. 오늘 여기는 경영지원팀, 이제 저희 인사 담당 윤진호 프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이라고 일찍 온 거 아닐까요? 제작진 감시하려고? 네, 아닙니다. 오늘 촬영 잘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날씨가 또 오락가락해서 오늘 야외 촬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좀 걱정되기도 했었고. 촬영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회사를 많이 고민하고 계셔가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저희 경영지원팀에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엄청 힘들었는데 이거 좀 작은 각본 아니죠? 아니에요. 인물이라도. 직원분들 만나봤을 네. 때 실제 한번 가볼까요? 네, 우선은 이런 BX, UX 기획팀을 지나가지고요. 저희 경영지원팀 책상을 지나면 이렇게 좁은 통로가 나옵니다. 이 좁은 통로를 지나면 미로를 거쳐서 이제 제 방이 나오는데, 네, 짜잔. 드디어! 네,
네, 보시면 제 방에는 사실 뭐가 없어요. 책상에도 마우스랑 키보드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원래 항상 저희 프로그램 하면서 네. 대표님들의 책상을 항상 보거든요. 근데 와 진짜 깔끔해요. 그러니까 저도 패션 디자인을 이제 전공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화려한 걸 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옷에 우선 로고 있는 게 없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근데 회사 이제 디자인한 걸 보면 라고 로고를 천지에다가 다 새겨놓거든요. 로고 네. 플레이를 엄청 하는데 막상 제 옷엔 로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냥 디자인 성향과 개인의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의 디자인 성향은 뭔가 마케팅보다는 디자인 브랜딩을 통해서 알리는 걸 좋아하는데 개인의 성향은 어디 가서 그렇게 튀지 말자. 이게 또 개인의 취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할 때랑 개인적인 게 좀 약간 다른.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책상을 생각하면 책상도 곡선 형태고 네. 모니터도 곡선 형태고 해서 네. 이거는 그래도 한 번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 디자인적으로 특별한 거라기보다는요, 제가 보통 업무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하고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 사무 공간과 이제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딱 이렇게 좀 합쳐놨고요.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바로바로 돌려서 같이 보면서 회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곡선형 모니터를 써가지고 제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쓰고자 이제 책상에도 많은 걸 두지 않고 이제 제 업무도 보면서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자랑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가 왜 거기에 네. 있어요? 이제 너 대표병 걸렸냐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2019년도에 회사를 창업했고요. 2021년도 제 생일날 직원들이 이제 명패를 선물로 해줬고요. 네, 그리고 22년도 생일날에는 이렇게 제 피규어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절대 막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 모든 걸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제 취향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게 막 튀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오히려 좀 튀진 않지만 좀 의미 있는 선물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책상 자랑할 거 많네요. 직원들의 사랑이 엄청 느껴지는데요? 네. 사실 이런 소지품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간단하게 최소화해서 좀 업무를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시는 분들한테 좀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저도 이런 식물과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굳이 소비되는 아니면은 나중에 좀 버려지는 것에 대한 좀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이쁜 쓰레기라고 하죠. 그쵸. 이제 보고 말 것에 대한 거에 대한 소비를 좀 줄이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딱 필요한 것들만 하고 있고. 실은 네. 그 대표님실에도 저는 화분이나 아니면 꽃 같은 게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코너에 하나, 네. 여기 입구에 하나에 큰 화분 2개만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이제 식물을 저희가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식물 역시도 어느 날에는 버려지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사할 때 제일 많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식물입니다. 이사하는 집과 인테리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냉장고를 버리진 않아요. 어떻게든 쓰시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사가는 집이랑 맞지 않아서 버리고 가면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큰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살아있는 식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버려질 수 있는 식물들을 애초에 저도 좀 키우지 말자. 오히려 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식물들을 키우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큰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플랜테리어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과천에 있는 미술관이고요. 이곳의 라운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플랜테리어를 개선하고 있고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을 저희가 개선함으로써 이 라운지가 훨씬 더
개선되는 광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재밌는 점은 조화를 저희가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조화를 하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들어가서 재밌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기대되네요. 아,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는 저희가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현장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와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라운지를 저희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식물부터 다양한 공간의 작은 변화들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보시는 이런 파티션의 식물부터 더 큰 나무를 통한 이런 공간을 획을 나눈 이런 파티션까지 저희가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식물들은 실제 목대는 생화입니다. 하지만 잎이 조화죠. 아, 이 나무는 조화라고요? 네, 특히 음식을 먹는 공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유지 관리인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공간에서 만약에 식물이 죽어 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 음식을 먹으면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 관리가 크게 필요가 없는 조화 위주로 많이 식재를 하는데 너무 기성 조화를 쓰면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나무, 죽은 나무를 활용해서 조화 잎을 거기에 연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지 관리가 필요가 없는 생화로 다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특히나 F&B 공간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진짜 눈으로 봤을 때도 이 나무 대라고 하나요? 진짜 생화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무가 죽은 거잖아요. 저희가 이러한 죽은 나무들을 보통 폐기 처분하는데요. 이런 폐기 처분되는 나무들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조화를 쓰면은 너무 조화 티가 많이 난다. 그래서 싫다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죽은 나무에다가 조화 잎을 붙이게 되면 이러한 상시 멋진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곳이 또 이제 샐러드 중심의 이제 라운지가 될 거예요. 근데 샐러드를 먹으면서 만약에 식물이 푸릇푸릇하지 않다? 라고 하면 내가 먹고 있는 게 저런 건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더욱이나 그런 걸 신경 쓴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마냥 나쁘지만은 않아요. 잘 활용하면. 근데 공간에 맞게끔 조화와 생화의 비율을 적당히 섞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조화만으로도 충분히 공간을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 개선 요건이기도 합니다. 실은 저는 나무 대가 생화처럼 보이니 잎도 생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보통은 이런 나무들이 있으면 잎들이 많이 처져 있어요. 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심리적으로 좀 불편함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고자 R&D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방식을 조금 채택하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진짜. 이쪽에 보시면 또 사실 이런 좀 생경한 식물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이 잎은 실제로 이런 목대랑에서 나오는 잎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러한 목대와 이러한 잎을 조합해서 조금은 생경할 수 있지만 이 공간에는 잘 어울리는 이런 새로운 디자인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죽은 나무를 재활용한다는 것도 너무 좋고 조화로 생화 느낌을 낸다는 것도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도 저희 마음대로 클라이언트 요구대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런 식물 폐기물을 줄일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으로 활용하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신기하다, 진짜. 저희가 이런 플랜테리어 연출을 할 때는 가장 조화 연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생화와 얼마큼 비슷하게 만드냐인 것 같아요. 보통 생화들은 조화의 모양처럼 그대로 생겨 있진 않잖아요.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생겨서 그런 내추럴한 꺾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식재의 혼합을 조금 더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덩어리감 있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실제 내추럴한 무드를 나타내고 같은 조화 잎이더라도 높낮이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기존의 생화와 비슷한 새순과 오래된 묵은순 이런 느낌들 좀 다르게 갖고 가는 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모습이어야겠어요. 동화의 모습을 탈피하려면.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조화가 생화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최대한 생활을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자연스러운 이 라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분이 성공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도전적인 경향도 많으시고 그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도 조금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좀 도전하는 부분도 저는 정말 조금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도전에서 실패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 발짝 더 새로 시도하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저는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님은 제가 봤었던 디자이너 중에서 가장 과감한 디자이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제가 회사에 왔을 때 디자인을 했을 때는 뭔가 저는 여백의 미처럼 좀 소심하게 디자인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감한 터치나 이런 디자인이 있어야 스타일처럼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탄생하지 않나. 그래서 대표님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마초가 더 과감한 디자인을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작이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저도 이런 걸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을 전공했고 여성복을 전공했었어요. 그때도 여성복을 전공했었고요. 그 꽃띠르라고 하는 유명 하우스들이 이제 손으로 만드는 드레스들이죠. 라든지 뭐에도 이 기성복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드레스 이제 꽃띠르 쇼를 따로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급 의류죠. 드레스 하나 이제 뭐 몇 억 하는 그런 꾸띠르 여성복을 전공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라는 브랜드에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지금 이제 사이 됐지만 이제 측에서 여성복 디자이너 중에 거의 유일한 남자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관계도 있고 업무량도 있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위로받았던 게 가드닝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가드닝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귀족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럽의 귀족들은 이 가드닝을 통해서 부를 좀 선보이고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우리 정원이 이렇게 화려하다라는 게 하나의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가드닝은 되게 고급 취미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저도 그때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가드닝을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2011년, 12년도만 하더라도 가드닝은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가드닝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국내에 아직 자리 잡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 뭐 꽃집에서 무슨 가드닝 클래스 이런 거 하던데? 라고 해서 가봤더니 꽃꽂이도 하고 뭐 분갈이도 하는데 이게 이게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보통은 어떠한 산업이 발달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요, 가드닝 학과는 따로 없어요. 아직까지도 없나요? 뭐 가드닝 관련된 하나의 수업이나 부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만 하더라도 조경학과가 화해학과가 원예학과는 있지만 가드닝 학과는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조경학과는 나무를 배우는 학과고요. 화해학과는 꽃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원예학과는요, 식물도 배우지만 보통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땅을 배우는 학과예요. 하지만 식물, 정작 실내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야외에 식물을 옮겼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연구하고 고민하지?
그래서 나도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가 없네라는 게 되게 큰 단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많은 원서라든지 리포트를 찾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시장의 허들과 장벽을 느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산림으로 뒤덮여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약간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미 환경은 구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고 있고 어떤 산업이든 1등 회사는 있거든요. 아, 그쵸. 네, 뭐 배달은 어디가 제일 잘해? 뭐 중국집은 어디가 제일 맛있어? 그러면은 식물은 아무도 사실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네 꽃집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브랜딩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을 좀 선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I am spinning a melody above the sea to get across the waves and dive through the wood of the world. 4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떻게 이 4년 만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장에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또 다른 또 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쫓아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걸로 시작하자라는 마인드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패션을 전공하면서 이제 이 상업 디자인을 계속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의 상품을 좀 멋있게 만들어내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식물들이 예전만 하더라도 무슨 땡땡땡 플라워 이런 거 온라인 들어가면 아, 네네. 식물 이렇게 다 눕기 따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네. 진짜 이쁜 식물도 그렇게 되면 아무도 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물들 본연이 갖고 있는 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식물의 화보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에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 식물의 화보 촬영. 네, 모델 화보 촬영처럼. 네, 맞습니다. 실제로 스튜디오를 빌리고 식물 화보 촬영을 위해서 이 식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스타일리스트도 섭외를 해가지고 식물에게도 스타일링을 해줘서 저희가 이 식물 화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요새 기업들에서 연락이 와서 이러한 촬영을 우리 공간에 입혀달라라는 의뢰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때부터 하나의 식물 화보 촬영이 이제 이 공간 전체의 스타일링을 하게 되는 지금까지 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연매출은 혹시나 현재 연매출은 35억 정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딱 300만으로 시작해 1인 기업이었습니다. 첫 달이 아니라 첫 해 매출이 7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자본금의 2배 이상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 상황에서 35억의 매출을 올린 거는 시장에서의 방향이 충분히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어느 정도 선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창업교육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1회차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창업교육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처음에 식물 시장을 좀 조사했을 때 되게 좀 안타까운 숫자를 본 게 꽃집의 폐업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회사 IR 자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조사했을 때 꽃집이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업률이 연 45% 정도 된다라는 거고 거의 90%의 이유가 다 동일합니다. 이 매출이 낮아서.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해서 꽃집이 망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저만 보더라도 이제는 막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꽃을 선물하는 문화가 예전만큼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좋은 일만 있어 꽃을 선물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뭔가 대면으로 꽃을 선물하는 문화 자체가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었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뭐 꽃집은 아니지만 저희가 식물을 통해 가지고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그러니까 꽃집을 창업하시고 힘들어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뭘 좀 도울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원래 창업 교육하기 전에 공유 꽃집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공유 꽃집이요? 네, 그래서 꽃집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플로리스트들도 이 작품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꽃을 팔 수 있는 사실 온라인에서 파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이 꼭 필요한데 그건 이제 유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가 공간 하나를 대여해서 거기에 플로리스트들이 쓸 수 있는 기기와 이제 다양한 집기들을 해놓고 플로리스트 분들은 이 플레이스로 예약만 하시면은 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이 좀 새롭게 변해야지만 저희 같은 팀이 보여주는 것도 아 새롭다,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문화가 생길 텐데 점점 이렇게 꽃집이 없어지는 게 되게 아쉬운 현상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이 시장의 파이를 좀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 꽃집을 통해서 플로리스트 분들에게 장소를 대여해 주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과정 통해서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꽃집을 했을 때 가장 실패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 홍보,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걸 못해서인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우리 회사가 제일 잘하는 게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창업 교육에 있어서 브랜딩 교육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 교육은요 진짜 실제로 창업 플로리스트나 식물 샵을 창업하실 분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진짜 전문가 과정. 네, 전문가 과정 이상의 창업 교육입니다. 1기 모집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되게 재밌는 케이스지만 저희는 면접을 봐서 수강생들을 선택했어요. 면접까지 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시장의 파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찾는 건데 단순히 이제 영리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보단 앞으로 이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 같이 풀어나갈 분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생을 생각하시면서 교육도 열었고 그런 분들을 네. 모집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는 문화를 만드는 거지 저희가 직접 모든 식물을 다 키우고 나르고 배송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브랜딩은요,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알리는 게 마케팅, 그리고 공감받는 게 브랜딩입니다.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도움이 되던가요? 내가 이 직업을 하려는 데 있어서? 네, 일단은 그 플랜테리어라는 저는 연출하는 것만 좀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브랜드 만드는 법도 알려주시고 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산업군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글로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 첼시 플라워쇼라고 영국에서 열리는 플라워쇼를 가려고 했는데 또 유명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올해도 티켓팅을 실패했어요. 엄청 어렵다고 하던데. 네, 전 세계인들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플라워쇼를 기대하고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는 무슨 지역 꽃박람회는 있는데 왜 이런 게 없지? 이 식물로 할 수 있는 글로벌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이라는 게 꼭 해외를 나가는 게 아니라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준이라면 저희는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부르고 싶어요. 너네 나라에는 없는 식물 연출을 나는 이러한 체험을 한국에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심어주고 싶고 그렇게 약간 우리만의 글로벌화를 좀 시켜보고 싶습니다.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경험하고 앞으로 우리 삶에 이런 자연이나 환경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플랜테리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